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너 투자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미국 주시장을 보니까 거의 9월 초 대비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죠. 오늘 새벽에 끝난 장까지 합친다면은 S&P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 나스닥도 한 9%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급락이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사실 다들 좀 충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한 9월부터 시작된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미국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드린 자료들은 저희 그레너리 투자자문 웹페이지, 그리고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레너리 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한 9월 중순 이후에 사실 미국 금융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퍼펙트 스톰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즉 정치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제 리스크, 이게 다 모두 합쳐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한 4개 정도가 한꺼번에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결국은 9월 말 저희가 추석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몰아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9월달 글로벌 금융시장 성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성과를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식시장은 다 파란색입니다. 즉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그리고 미국 국채가 한 지난달만 해도 48bp가 10년물 국채가 수익률이 상승이 됐죠. 그리고 달러는 106.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킹달러 면모를 계속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급등했고 90달러 선으로요. 금 가격은 1900달러, 온스당 1900달러가 깨지는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9월 달에 벌써 조정을 거쳤구나.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추가적으로 더 볼까요? 지난주에 요 이슈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이슈가 됐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미국 연방시장 셧다운 위기였습니다. 요거 곧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3고 현상입니다. 3고 현상이 미국 주식시장을 좀 짓누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 갖고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이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박스권을 하단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10월 달부터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큰 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 9월 30일 날 그 마감이죠. 2024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기한 그 마감 3시간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결국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는 45일짜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1월 15일에는 연방정부 2차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또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기반에는 제가 이제 내년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만은 지금 하원과 상원을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숫자가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협상안이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 과거에 보시면은 해당 사항은 2분기 실적 발표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어 있던 7월 중순 이때 이미 매크로 상황들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조정 때문에 많이 안 좋아져 있었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다행히 2분기 실적 때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한 데이터를 보니까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수치였었냐면요. S&P 기업 중에 70%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실적 수치는 예상치를 평균 6.2% 상회했었습니다.
결국 IT라든지 빅테크가 그다음에 전기차까지 시장을 실적이 좋아지면서 결국 이러한 매크로가 악화되는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현재와 같은 매크로 상황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국채가 지금 어제죠. 어제 4.808%까지 장중 올랐습니다. 네, 16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30년이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7.7%까지 올라와 있답니다. 이 정도 상황이죠. 그럼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비용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약세를 유도하게 된다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고금리 원인, 다른 것보다 일단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어 갖고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 이후에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의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꺼지려면은 결국은 뭐 연준의 통화 긴축의 유지보다는 통화 긴축을 동결하는 이런 방향이라는 모습이 좀 보여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결국 달러가 그냥 뭐 강세 수준이 아니라 킹달러입니다. 차트에 보시다시피 연초 이후에 달러는 사실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105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결국은 9월 들어서 어제는 107까지 치수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 달러 강세면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결국은 요 두 가지의 원인이 결국은 유가 강세였거든요. 네, 유가가 연초 이후에 65달러에서 한 80달러 선으로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WTI 이제 유가가요. 그런데 사실 8월 초부터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어제 뭐 100달러 정도를 계속 지금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그레너리 투자자문 같은 경우 한 100달러는 좀 무리고 한 90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좀 안정화가 될 거다. 왜냐면은 달러 강세 때문에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유가 수요, 원유 수요죠.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좀 약간 종전의 기미가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까지 이제 지지난주에 우크라이나와 좀 이견차를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지만, 지지난주에 방문했지만은 결국 상원에서 연설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고요. 결국 국제유가가 약세로 가야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달러가 강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유가가죠. WTI 유가가 90달러 선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완화될 기미가 보인다. 종전의 기미가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예로 지지난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국 의회에서 연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400억 원 규모의 그 무기 지원을 또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임시 예산에서 그 부분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또 등을 지는, 또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종전의 기미가 좀 이곳저곳에서 좀 모습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가는 아마 90달러 선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되면은 아마 80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미국의 이제 연방정부 리스크와 그 다음에 3고,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요 세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을
9월달 그리고 10월달 들어서 계속 짓누르고 있다. S&P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이미 어디까지 지금 떨어져 있냐면요. 지금 저희가 박스권은 한 4,300에서 4,600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229까지 하락했습니다. 박스권을 하단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0선을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볼까요? 저희가 13,000에서 14,000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13,059까지 하락했습니다. 결국 박스권은 지금 하단 이탈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120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 한번 공포 지수 보면은 19까지 튀어올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지금 이게 연초부터 지금 제가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 하반기에서 지금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포심이 어떤 분들은 가장 최악에 와 있지 않느냐, 뭐 더 공포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중기 정도의 어떤 투자 마인드에서 보신다면은 공포심은 지금 가장 큰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3고 그다음에 연방정 셧다운 위기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10월 달에 매크로 상황은 분명히 모든 상황들을 좀 누르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10월 달에 문제가 이겁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실적 발표와 관련돼 갖고 과연 2분기 실적 발표와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 현상과 똑같거든요. 과연 이때는 다시 또 경기 민감주들 IT라든지 이런 전기차주 그 다음에 반도체들이 또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지 이제 그것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신다면은 요게 이제 9월달 S&P 500 업종별 성과입니다. 9월달 겁니다. S&P가 한 500, S&P 500이 한 마이너스 4.86%가 나왔는데 S&P 500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진 종목을 보면요. 텔레콤 쪽, 그 다음에 텔레콤 서비스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쪽, 파이낸셜,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렇다 보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기 이제 민감주들이죠. IT라든지 뭐 전기차, 빅테크에서 실적을 기대도 될까에 대해서 일단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출시한 것하고 애플 TV에 대한 매출량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반면에 전기차들은 테슬라가 전반기에 사실 88만 9천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3분기에 45만 4천 대밖에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2만 대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한 110만 대 이상을 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올해 가격 인하까지 감안한다면 매출의 감소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최근에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들은 사실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과 같이 유럽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진 그런 기업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이 하이엔드 쪽으로 조금 더 실적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몇몇 반도체 회사를 빼고는 나머지 반도체 회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겠지만은 반대로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님이라고 그러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부도율이죠. 미국의 기업들의 부도율, 개인들의 가계 부도율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더 커지죠. 그래서 3분기 때 아마 은행주와 보험주는 좀 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이오보다는 제약주에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에 당뇨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암제, 성인병에 대한 그러한 그 제품들의 매출이 급증했거든요. 뭐 잘 아시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노바티스, 뭐 일라이 릴리가 지금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제약주 쪽에서는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너지주는 저희가 한번 이미 담았습니다.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요. 채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직접 이제 생산하는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의 업스트림에서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붕괴된 유로 이후에 에너지 공급망에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아마 3분기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전반적인 그 실적이 2분기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와 그다음 삼고 현상 이게 시장을 계속 짓누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로 끝날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것을 지금 3분기 미국들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시장은 주식시장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좀 횡보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 쪽에서 은행 보험주라든지 바이오 제약주,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 대한 성과를 조금 더 저희는 좀 주의 있게 볼 생각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공포감이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것을 좀 더 극복하면서 또 투자에 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10월달과 9월달과 10월달 미국 주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